얼굴이 가렵고 화끈거리고 합니다. 그런 건 지루성 피부의 전 단계. 얼굴이 작았고 찌르는 것 같아요. 주사 피부염이 되기 전 단계. 얼굴이 쉽게 붉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주사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 단계를 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센시티브 스킨 신드롬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민감성 피부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민감하다. 실제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해 보면 본인이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본인이 피부가 민감하고 뭔가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민감하다는 게 뭘까요? 쉽게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고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민감한 것은 병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민감한 게 병인다 혹은 병이 아니다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피부가 민감하다는 건 병적인 상태가 되기 전 단계 혹은 병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감성 피부는 피부염이 되기 전 단계니까 피부염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피부염이 너무 미약해서 병일까 아닐까 약간 의문이 되는 그런 정도의 단계죠. 그래서 그걸 민감성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감성 피부가 오래돼서 점점점 민감한 게 심해지면 피부염으로 진행하는 거죠. 보통 민감성 피부를 민감성 피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센시티브 스킨 신드롬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뭔가 민감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뜯어보면 사실은 병이 되기 전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얼굴이 가렵고 화끈거리고 합니다. 그런 건 지루성 피부염의 전 단계. 얼굴이 따갑고 찌르는 것 같아요. 주사 피부염이 되기 전 단계. 얼굴이 쉽게 붉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주사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 단계를 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센시티브 스킨 신드롬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민감성 피부는 무슨 불편함을 호소할까요? 사실 불편하니까 민감한 거거든요. 민감성 피부를 분류할 때 그 불편함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민감성 피부는 어떻게 불편함을 구성을 할까요? 보통은 5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피부의 분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피부는 건성과 지성, 민감성과 저항성, 색소 침착과 비색소 침착, 주름형과 탱글탱글형 피부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분류 틀에서 보면 저항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민감성, 센시티브 스킨 신드롬에서 민감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선 저항성 피부란 게 뭐냐면 저항성 피부는 피부가 웬만한 자극원에 대해서 저항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겁니다. 뭘 발라도 뒤집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피부죠. 사실 이건 타고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민감성 웬만한 자극에 대해서 다 반응하고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할까요? 민감성 피부는 사실 5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이 쉽게 생기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잘 생기는 피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사 피부형이라고 하죠. 반복된 홍조와 발적, 뜨거운 감각들,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따가움형입니다. 피부를 콕콕 찌르면서 따끔따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4번째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쉽게 붉어지고 간지럽고 피부가 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민감성 피부에서도 하나의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그만큼 얼굴 피부에서 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민감성에 주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5가지 분류를 정리해보면 민감성 피부는 알레르기형, 따가움형처럼 지루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하기 쉬운 습진으로 진행하기 쉬운 병이 되기 전 단계 혹은 미약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사 피부염처럼 혈관성 염증으로 진행하기 쉬운 이런 형태, 따가움 형태, 주사형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별도로 여드름이 잘 생기는 여드름성 피부라고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을 종합해보면 민감성 피부를 막기 위해서는 5가지 피부 타입에 진행되는 악화인자를 줄여주는 습관이 필요할 겁니다. 즉 지루성과 아토피,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행하는 위험성을 줄여주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주사 피부염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관리, 그리고 여드름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민감성 피부는 줄일 수 있는 습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보면 민감성 피부라면 피해야 될 5가지 습관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습진의 가능성을 줄이고 주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여드름의 가능성을 줄이는 습관이 있겠죠.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습제 사용량을 줄여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가 민감하다고 하면 보습제를 덜 바를까요? 더 바를까요? 실제로는 더 바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감성 피부를 더 좋게 하는 화장품을 찾아서 그걸 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할수록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더 예민해지게 되겠죠. 우리는 보습에 대한 강박을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면 예민함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화장품 이런 식으로 되죠. 하지만 예민함은 주는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바를수록 더 예민해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주된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피부를 촉촉하는 게 아니라 수분 증발을 막는 수분 저지막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부에 유막을 형성하는 게 보습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막을 형성하는 게 민감성을 줄일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유막을 통해서 피부의 알레르기를 더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습제를 많이 바를수록 더 예민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 보습제를 많이 바르는 것만 문제냐? 아닙니다. 화장품 개수도 줄여야 됩니다. 보습제 사용량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라 화장품 개수도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화장품 에센스, 앰플, 수분크림, 로션, 주름 방지 크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화장품 성분들은 중복됩니다. 거의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수분의 함량과 유분의 함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발림성만 조절합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향료를 섞은 게 보습제죠. 우리는 화장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분을 따져보면 중복된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의 양은 줄이는데 개수는 늘렸어. 그러면 중복된 성분이 많아지니까 어차피 똑같이 많이 바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개수를 과감하게 줄이세요. 하나나 2개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화장품을 쓰는 것들, 에센스, 앰플, 수분크림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두 개만 쓰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험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켜이 중복된 걸 안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개수는 무조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피부 표면 온도를 높이지 말자는 겁니다. 겨울철이 되거나 혹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히터 이런 것들,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게 피부에는 가장 안 좋습니다. 피부는 무조건 좋아지게 하려면 따뜻하지 않게 하는 게 대가 기본 원리라고 그랬죠. 특히나 얼굴 피부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하면 항상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얼굴이 뭔가 문제가 있어. 모르겠어. 그러면 쿨링만 해줘도 중간에 상한 겁니다. 그래서 히터, 전기장판, 그리고 반신욕, 그리고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이런 열자극에 대해서 자극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온천을 가거나 사우나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피부 장벽은 더 약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 장벽을 자극하는 습관을 줄이자입니다. 스크럽, 필링, 레이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 피부는 더 예민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 피부염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품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레이저를 무분별하게 쓸 때 주사 피부염이 증가하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주사 피부염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레이저가 보편화되고 무조건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따끔따끔해지고 피부가 더 예민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렌징 시간을 제발 오래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연예인 세안법, 무슨 세안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오래 하는 세안법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1분 이내에서 무조건 세안하는 게 좋습니다. 세안을 오래 하게 되면 피지막이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더 건조해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렌징 시간은 무조건 1분 이내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민감성 피부를 줄이는 습관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민감성 피부라는 건 피부염이 되기 전 단계 그리고 주사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드름이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 단계에서 피부 관리를 잘하면 병으로 진행되지 않고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